요즘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이득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상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할지, 정해진 나이에 받을지, 아니면 좀 더 늦춰서 받을지, 이 세 가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2이 되신 김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작년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니 한시라도 빨리 연금을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손해라는 말도 들어서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2024년 기준으로 조기 수령을 신청한 분들이 무려 91만 5천 명이나 되거든요. 매년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먼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출생 연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 살씩 수령 나이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됐을 때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니 참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해진 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이라고 부르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최대로 앞당기면 무려 30%나 깎이는 겁니다.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7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한번 줄어든 금액은 다시 늘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하면 어떨까요?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을 최대로 늦추면 36%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36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평생 가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줄어드는 건 6%씩인데 늘어나는 건 7.2%씩이에요. 국가에서 늦게 받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보면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손익분기점이 만 72세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72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수령이 더 이득이고 72세 이후까지 사시면 정상 수령이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세부터 조기 수령으로 70만 원씩 받던 사람과 65세부터 정상 수령으로 100만 원씩 받던 사람을 비교해보면 71세까지는 조기 수령한 사람이 총액이 더 많습니다. 5년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72세가 되는 순간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정상 수령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집니다.
정상 수령과 연기 수령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만 84세에서 85세 정도 됩니다.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정상 수령이 더 이득이고 85세 이후까지 사시면 연기 수령이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60세 남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67.9%입니다. 60세 여성은 85.9%나 됩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오래 사시죠. 현재 65세인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조기 수령보다는 정상 수령이나 연기 수령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던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우리 아버지도 70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 우리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무조건 조기 수령할 거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머님은 지금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올해 93이지. 정정하시고 건강하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아버님 유전자도 물려받으셨지만 어머님 유전자도 물려받으셨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웃으시면서 그것도 그렇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기 수명을 미리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조기 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당장 생활비가 절실한 경우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다른 수입이 전혀 없고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다면 연금이 조금 줄더라도 당장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오신 박민호 씨라는 분은 작년에 자영업을 접으시고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데 나이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저축해둔 돈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조기 수령을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데 72세 손익분기점을 따질 여유가 없잖아요. 둘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받아서 쓰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셋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요. 월 167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기 수령을 해서 연금액을 줄여 피부양자로 남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거든요. 지금은 기준 아래지만 몇 년 후에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연기 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첫째, 아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금 받는 걸 늦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으면서 조기 수령을 하면 연금이 감액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308만 9천 원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을 하면 이미 30% 깎인 연금에서 또 깎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게 훨씬 낫죠. 둘째, 건강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장수하셨고 본인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면 연기 수령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85세까지만 사셔도 연기 수령이 더 유리하니까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셋째, 다른 노후 자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거나 저축해둔 돈이 많거나 자녀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을 늦춰받아서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이정혜 씨라는 분은 61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을 연기해서 66세부터 받으셨습니다. 원래 월 15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연기해서 월 222만 원을 받게 되셨죠. 이분은 퇴직하고도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기 수령을 선택하신 겁니다. 지금 이분은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매달 220만 원씩 받으면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월 34만 2,500원 정도인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51만 3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후 1년 늘어날 때마다 대략 1만 원씩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연기 수령으로 월 136만 원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인 부인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136만 원의 60%가 아니라 원래 금액인 100만 원의 60%, 즉 6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게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은 5년을 기다려서 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고 나면 배우자는 원래 금액 기준으로만 받게 되니까요.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당장 생활이 어렵지 않다면 정상 수령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조기 수령은 정말 급한 경우에만 선택하시고 연기 수령은 건강하고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니까요. 마지막으로 조기 수령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월 평균 소득이 308만 9천 원 이하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우리가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낸 돈입니다. 나라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땀 흘려 벌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받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가족들과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